자,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조금 뭉개질 수도 있고 하겠지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상황인지라. 자, 인형이만 잘 들으시면 되겠네. 자, 이거 필기해갈 게 있으면 좀 필기해가면 좋고요. 밑줄이라도 쳐갈 수 있으면 쳐가시면 좋고요. 가겠습니다. 첫 번째, 열인데 열 중에서도 온도라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수업을 해볼 거야. 온도. 오, 뒷판도 안 흘려. 좋네. 그치, 단단하잖아. 오케이,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온도라고 했던 친구는 뭐냐면은 단순하게 뜨겁고 따뜻한 정도만 이야기를 했어. 너 들어봤니, 여기? 안 들어가지? 오케이. 따뜻하고 차가운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단순한 내용보다도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볼 거야. 뭐냐면은 우리가 상태의 변화라는 내용을 배웠을 때 온도가 상승하면 입자 운동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활발해졌어. 그렇지? 그리고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입자 운동은 둔해진다라고 공부를 했었어. 바로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온도라는 내용도 저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즉 결론을 우리가 살짝 한번 지어보자면 온도라는 친구는 입자 운동이 어떤 정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냐? 활발한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온도가 높다라는 친구는 입자 운동이 더 활발하다. 그리고 온도가 낮다라는 친구는 입자 운동이 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됐죠? 앞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이고, 밑에 나와 있는 그림도 한번 보실게요.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고 뒤에 있는 꼬리가 3개 정도 있으면 뭐 어느 정도 활발한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 뒤에 달려있는 꼬리가 훨씬 더 길고 많다면 얘가 조금 더 활발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얘 온도가 더 높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저 열이라는 친구, 온도에 영향을 주는 게 열이라는 친구지, 저 열은 이동을 해. 이동을 한다고. 이동. 열의 이동. 열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한번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열이 이동하는 방식은 전도라는 친구가 존재합니다. 자, 전도는 입자들이 가까이 붙어 있을 때 충돌로, 즉 입자의 운동으로 열을 전달시키는 방법이야. 뭐로? 입자 운동으로 열을 전달한다. 근데 저 입자 운동으로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입자랑 입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돼. 즉 입자랑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아무래도 고체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 같은 경우는 고체에서의 열 전달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프라이팬 같은 거 혹은 냄비 같은 거, 한쪽만 따뜻하게 혹은 뜨겁게 열을 가했을 때 시간이 지나게 되면 프라이팬 전체 혹은 냄비 전체가 다 뜨거워지는 그 현상이 바로 전도와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대류입니다. 대류는 우리가 기권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가 안 배우구나. 오케이. 대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온도가 높은 물질은 상승하고요, 그리고 온도가 낮은 물질은 하강하게 되는 온도, 즉 열의 전달 방법이야. 즉 얘네들은 가장 중요한 게 전도 같은 특징을 보자면 입자 운동으로 열을 전달했다면, 대류는 입자 스스로 직접
직접 열을 전달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대류가 일어나는 물질의 상태에는 기체와 액체가 존재합니다. 즉 전도와 대류로 물질의 상태인 고체, 액체, 기체가 열을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나가 더 존재합니다. 세 번째, 복사. 이 친구에 대해서 조금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복사 같은 경우는 열을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게 되는 것이냐, 물질의 도움을 없이 열을 전달합니다. 어떤 식으로 열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냐, 지금 햇빛이 쫙 들어오고 있네. 마침 타이밍 딱 좋네요. 자, 햇빛이 드는 아주 밝은 곳에 딱 서 있으면 따뜻합니다. 그러나 그늘에 들어가게 되면 햇빛이 또 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서늘한 기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사 같은 경우는 열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해주게 되느냐, 빛으로 열을 전달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 뭐 여기 있는 이거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런 열 밝게 나오는 그런 온열기, 온열 제품 같은 거 딱 틀면 어떻게 돼? 빛이 쫙 나오면서 따뜻해지지. 즉 그 빛으로 열을 전달하게 되는 것이 복사입니다. 전도, 대류, 복사,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지우고 다음 페이지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굉장히 춥죠? 밖에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추울 때 우리는 옷을 얇게 입나요? 두껍게 입나요? 두껍게 입어야 돼. 왜? 체온을 최대한 가져가기 위해서. 그치? 즉 온도를 많이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옷을 따뜻하게 혹은 두껍게 입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보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열의 이동을 막는, 즉 단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단열. 자, 단열은 열의 이동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열의 이동 방법이었던 전도, 대류, 복사를 차단시키면 되겠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열하는 방법 첫 번째는 전도 차단. 자, 내가 지금 손바닥으로 칠판을 딱 갖다 댔다면 내 손에 있는 열이 칠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손이 닿아 있는 그 부분은 따뜻해질 거야. 하지만 칠판에 손을 딱 뗀다면 내 손에 있는 열이 칠판으로 이동하나요? 못하죠. 즉, 이 사이에 내 손과 칠판 사이에 무슨 어떠한 공간이 생겼다고 봐야 돼? 빈 공간이 생겼다고 볼 수 있겠지. 혹은 공기층이 생겼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전도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빈 공간을 만든다. 혹은 그 사이에 특정한 공기층을 생성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도를 통한 열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친구가 바로 솜이라든지, 솜 같은 경우는 사이사이에 공기층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공기층을 만들다거나 혹은 스타이로폼도 중간중간에 공기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처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스타이로폼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고, 또한 아예 빈 공간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즉 진공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은 대류 차단이야. 자, 대류를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한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대류는 뜨거운 물질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물질이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그럼 우리가 스스로 뜨거운 공기를 막 아래로 일부러 내려보낼 수가 있나? 힘들어. 불가능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대류 물질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없애버려. 제거하는 거야. 어떻게 제거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것. 공기도 없고 고체도 없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겠죠.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대류에 의한 열 전달은 차단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는 복사를 차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복사는 열이라는 형태로, 아니 빛이라는 형태로 열을 전달한다고 이야기를 했어. 즉, 빛을 들어오지 못하게 차단시키거나 혹은 그 날라오는 빛을 우리가 완전히 반사시키게 되면 열도 똑같이 반사시킬 수 있겠죠. 즉, 빛을 반사시킨다. 대표적으로 어떠한 걸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도금. 반짝반짝한 물질로 빛을 완전 반사시키는 거. 거울로 우리 막 학교 수업 시간에 막 거울 같은 걸로 막 옆에 사람 막 괴롭히기도 하잖아. 그런 걸로 우리는 열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에어컨 위치 혹은 온열기의 위치가 등장이 되는 것입니다. 온열기와 에어컨. 자, 우리는 알고 있어요. 대류를 공부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공기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공기 같은 경우는 위로 상승해요. 이 위로 올라간 공기를 차갑게, 즉 온도가 높은 공기를 차갑게 만들어 준다면은 다시 아래로 내려올 거고, 아래쪽에 있던 온도가 조금 높은 공기는 다시 위로 상승하겠지. 그 원리로 인해서 에어컨은 위쪽에 위치합니다. 왜? 이 온도가 높은 공기를 어떻게 해주기 위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위쪽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온도가 낮은, 즉 차가운 공기 같은 경우는 하강합니다. 그래서 온열기는 아래쪽에 위치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주면 얘 다시 위로 올라가겠지. 그리고 위쪽에 온도가 조금 낮은 공기 다시 아래로 내려올 것이고, 그렇게 방 전체의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훈훈한 느낌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열기는 아래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열 평형입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열, 그리고 열의 이동을 봐서 알겠지. 열은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죠. 열은 온도가 높은 물질에서 온도가 낮은 물질로 이동을 합니다. 어떻게 얼마나 이동을 하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첫 번째, 온도가 높은 물질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열을 잃겠죠. 두 번째, 온도가 높은 쪽에서 열을 흡수했기 때문에 온도가 낮은 물질 같은 경우는 열을 얻겠죠. 됐나요? 열평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이 잃은 정도랑 얻은 정도의 같다, 정도가 같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열평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등장하는 내용이 바로 열량이라고 하는 등장하게 되는데, 등장하게 됩니다. 네? 뭐라고? 열량이 등장하는데, 자, 온도가 높은 물질도 열을 잃었고 온도가 낮은 물질도 열을 얻었죠.
여기서 얼마나 이동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둘이 같은 정도가 이동을 했을 거야. 그치? 잃은 정도와 얻은 정도가 같죠. 즉 열량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에 이동한 그리고 정도를 지칭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됐나요? 열이 이동한 정도가 바로 열량이 될 것입니다. 됐나요?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 보시게 되면은 온도가 높은 물질이 더 잃은 정도가 크다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잃은 정도랑 얻은 정도는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더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만약에 질량이 크다면 온도 변화는 적을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은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됐지? 그리고 저 열량의 단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칼로리랑 킬로칼로리. 자, 이건 더 하나만 얘기해 보자. 여기 나와 있는 K라는 접두사 보이죠? 접두사가 1000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랑 킬로칼로리의 차이는 몇 배가 난다? 1000배가 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세요.